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제가 스프레이 단열재입니다. 스프레이 단열재. 스프레이 단열재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어, 오픈셀 폼하고 클로스드 셀 폼.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오픈셀 폼은 얘기를 안 하고요. 클로스드 셀 폼인데요. 클로스드 셀 폼은 이제 건축 분야에도 있고 LPG 선박용도 있고요. 좀 분야가 조금 나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유사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쪽을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원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거예요. 제가 원래 그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라고 해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기술을 주안점으로 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췄어요. 왜냐하면 그 원료 처방에 대해서는 저보다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쪽 부분은 조금 제외하고 그분들의 고유한 기술력을 인정해드리고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그래야 되는지 그게 아니고 이제 저는 이제 약간 그 중간쯤 되는 기계하고 원료하고 사이에서 이렇게 매칭이 되는 부분을 하게 되는데 어, 최근에 부쩍 처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강의 주제를 잡아봤고요. 어차피 또 스프레이 단열재 이쪽은 이제 거의 시장도 이제 사그러 가는 거고 이제 새로 뭔가 개발을 해서 적용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기록으로 남길 겸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처방을 언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음, 이렇게 이제 구글에서 경질 스프레이 단열재 원료 처방의 구성 이렇게 쳐보면 이렇게 요새는 다 AI로 이렇게 나오죠. AI 개요해가지고 A액, B액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볼만한 내용이 여기 이제 전체 원료의 55에서 65%를 차지한다. 이게 비율이죠. 이게 뭘까요? 이 무게비예요, 무게비. 부피비로는 1대1이에요. 100대 100, 50대 50. 근데 이소시아네이트가 비중이 조금 높아요. 여기가 이제 폴리머릭 MDA를 쓰는 폴리 이소시아네이트. 이게 비중이 1.23입니다. 고정값이에요. 거의 똑같아요. 모든 회사 다 봐도. 근데 이제 폴리올은 발포제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기본적으로 물리적 발포제를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비중이 1.1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요 실험을 하게 되면 폴리올 믹스를 해가지고 이소시아네이트하고 비율을 하면 그 발포를 하게 되면 이제 55대 45 이런 기준으로 100대 110 이런 느낌으로 실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물론 비중을 재가지고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액비가 무게비로 이쪽에 해당한다. 65%까지는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발포제 있고요. 촉매 있고 정포제 나눠져 있는데 이제 발포제가 이제 그 뉴 제너레이션 발포제로 돼야 되죠. 이따가 다 하나씩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근데 여기에서 지금 딱 보면 폴리올 발포제, 촉매, 정포제, 난연제 있는데 이제 가교제가 빠졌어요. 가교제라고 이제 주로 DG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그게 왜 들어가야 되냐면 이제 부피로 1대1을 맞추다 보면 인덱스가 안 맞아요. 인덱스가 안 맞으면은 보통의 경우에 이제 이 난연을 하거나 그러면 폴리올 OH 밸류가 낮거든요. 그러면은 이 NCO가 남아요. NCO가 남으면 발생하는 온갖 폐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제일 크게 문제되는 게 후발포라든지 이 물렁물렁하니까 이제 수축도 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반응들이 많이 가죠. 브리틀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빨리 안 끝나다 보니까 이렇게 기어가죠. 기어가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DG 같은 걸 쓰게 되는데 원칙은 뭐냐면요. 원칙은 폴리올의 OH 밸류를 높여서 안 쓰는 게 맞아요. 네, 안 쓰는 게. 그 어디에는 없어요. 교과서에는 없는데 이제 실험을 제가 해오는 과정, 저는 이제 그 오래 전부터 이런 쪽을 조금씩 실험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느끼는 게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분자량 짧은 애들은 최대한 줄여야 돼요. 분자량 짧은 애들은 어떤 것보다 분자량 짧은 애들 말하는 거냐면 메인 폴리올보다 분자량 짧은 애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경질 스프레이 처방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요. 요구사항. 스프레이가 어떤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왜냐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시공에 필요한 요구사항이에요. 자, 이 스프레이 시공 사진을 제가 여기서 가져왔는데요. 여기 이제 뿌리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시멘트 바닥이잖아요. 프라이머를 칠하든 말든, 열을 뺏겨요. 열이 약해요. 자, 이 발포를 시키면 폼을 뿌릴 때 첫 번째 층,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층, 그 위에 더 많이 뿌리면 세 번째 층 이렇게 되겠죠. 뭐 2.5cm 간격으로 보통 뿌리는 게 FM인데, 이게 첫 번째 층이 이 바닥면하고 닿으니까 열 로스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해요. 성형에서. 접착도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을 뺏기니까 여기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면서, 잘못하면은 늦어지는 거죠. 반응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액체 상태로 오래 머물러요. 그러면 이게 옆으로 기어가요. 옆으로 기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뿌려진 자리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와야 돼요. 이게 요구사항이에요. 잘 이해가 안 돼도 따라오세요. 그래서 1층의 접착력이 좋아야 되고요. 첫 번째 이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1층의 접착력 연관이 되세요. 물론 자체 접착 힘도 있어야 되죠. 접착 힘. 그러니까 1층 뿌려놓고 잘 올라왔는데 그 위에다 2층을 뿌렸더니 이게 이제 접착력을 나눠 갔거든요. 2층하고 1층 이렇게 폼과 폼 간의 접착력이 좋으면 바닥이 떨어져 버려요. 잡아 당겨 올라오기 때문에 바닥이 떨어져 버려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중간 접착이 좋아야 되는 또 이제 1층, 2층 접착이 안 좋으면 1층 쏟고 2층이 그 위에 얹어져 있는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위에 3층 쏴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도 층간 접착이 또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폼 자체 폼이 쏴졌어요. 근데 표면이 너무 강하게 응집하면 코에시브 에너지가 있으면 그 위에 새로운 폼을 쏘면은 얘랑 상호작용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층간 접착이 나빠지죠. 이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지막 표면에 피놀이 없어야 돼요. 피놀 안 잡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계속 쏘면은 이제 발열이 이제 열이 있잖아요. 그럼 열이 식지 않은 상태로 쏘게 되는데 그런 반응이 격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탄도가 점점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반응이 빨라지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이 빨라져도 평탄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보통은 이제 면을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식은 다음에 마지막 층을 쏴서 이렇게 면 잡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층에서 점점 올라오면서 면이 안 잡히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근데 기타 이제 수십 가지 등등이 있어요. 근데 요게 다 이제 원료의 어떤 구성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처방으로 잘 구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시공상의 요구사항이잖아요. 시공을 하면 이런 일은 없애야 된다. 이런 특성을 지녀야 된다. 이런 건데 그게 원료 하나하나 폴리올, 발포제, 그 다음에 뭐 난연제 이런 것들 촉매 정포제 다 해당하는 거죠. 피놀 같은 경우는 정포제하고 되게 연관이 되죠. 이런 것들이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 처방을 잡으면 꼼짝 마라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딱 픽스돼요. 거의 90% 이상의 원료가 비율과 종류가 픽스가 돼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그 90% 이상이 픽스돼 있는 그거는 컨셉이에요. 컨셉. 말 그대로 이걸 이렇게 써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컨셉으로 이런 걸 써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넘어가 볼게요. 이제 폴리올인데 폴리올에 대해서는 이제 반응성, 액비, OH 밸류, 점도, 난연성 이런 게 있어요. 반응성은 물론 이렇게 여기 지금 고반응성하고 저반응성 중간에 이제 중간 정도 폴리에스테르
예, 아로마틱 폴리에스테인데 이제 난연성을 띠게 되면은 이런 거 이제 쓰면 안 되죠. 난연 성능은. 예, 근데 원래 스프레이는 이렇게 저반응성을 쓰면 안 돼요. 저반응성을 쓰면 폼이 반응이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먼저 올라오는 놈, 늦게 올라오는 놈이 균형이 안 맞게 되면 옆으로 기어가거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난연성이 아니더라도 이제 반응성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런 그 저반응성은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폴리올 자체의 반응성 가지고 밀고 가는 게 있고 촉매로 꾸역꾸역 밀고 가는 거 있는데 이렇게 촉매로 꾸역꾸역 밀고 가야 되는 이런 종류는 되게 불편해요. 쓸 수는 있는데 불편해져요. 난연성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스터르 쪽 이렇게 난연성이 있는 쪽이지만 프라이머리 알코올이 있는 쪽 이렇게 폴리 에스터 폴리올 그 다음에 이제 아민 계열인데 지방족 아민 뭐 EDA 계열이라든지 TOA 계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마니치 매닉 계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로마틱 아민 베이스 폴리올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론 쪽은 지방족 아민 계열 쪽은 난연성은 안 좋지만 반응성하고 액비 문제, OH 밸류가 높게 설정될 수 있는 이런 쪽에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근데 요 방향제 오르토 CDA, OTDA 계열이나 이런 거는 이 OH 밸류를 높이 둘 수가 없어요. 낮춰야 돼요. OH 밸류 400 이하로 낮춰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액비라든지 OH 밸류 점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장애 요인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이쪽 저쪽을 해결해주는 좋은 쪽이 이제 많이 있지. 매닉 폴리올이에요. 그래서 매닉 폴리올이 있다라고 하면은 경질 스프레이, 특히 루핑 이제 클로스드 셀용으로 할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하죠.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처방은 경질 스프레이 루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클로스드 셀. 저기는 다르죠. 이제 그 백배폼이나 그린폼처럼 이렇게 저밀도 수발포 오픈셀 폼 이거는 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루핑 쪽.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OH 밸류도 적당히 높아야 되고 또 점도가 적당히 낮아야 되고 그리고 이 반응성은 고반응성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난연성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폴리올이 잡히는 거죠. 네. 어려울 거 없죠. 너무 간단해요. 네, 너무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촉매는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수초 만에 끝나기 때문에 반응이 이렇게 간겔링 촉매를 쓰게 되는 거예요. 유기금속 촉매 이제 제가 있을 때는 이제 PB 옥테이트를 썼는데 이제 요게 이제 SN이나 ZN보다 굉장히 강해요. 비스무스는 써본 적이 없어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강하게 반응을 드라이브 해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반응성 폴리올 같은 걸 좀 써도 요거를 이제 커버를 해주죠. 그리고 원칙은 이제 요거를 거의 안 쓰고 테다 정도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테다가 그냥 이 결정이기 때문에 DG나 DPG가 들어있어요. 근데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가교제는 안 쓰는 게 유리하다라고. 그러니까 분자량이 짧은 물질들은 스프레이 처방에서 되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보세요. 네, 해보시면 됩니다. 경험적 요인으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DG, DPG 이렇게 여기 녹여서 쓰는 걸 안 하고 이제 다른 방법을 연구하는 경우가 많죠. 테다는 쓰긴 쓰는데 그래서 요런 장애 요인들을 잘 이제 고려를 해야 되죠. 밸런스 촉매 쓸까요? 네, 쓸 필요가 없어요. 네, 이거 굳이 쓸 이유도 없어요. 냄새 나기도 하고 어, 성형에서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젤링이. 그다음에 블로잉 촉매 쓸까요? 거의 안 써요. 네, 쓸 이유도 거의 없어요. 네, 안 쓰게 됩니다. 의미가 없는 행위예요. 의미가 없는. 이제 일종의 그런 거죠. 이 겔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블로잉도 끌고 와버려요. 그냥 그 이렇게 반응 프로파일을 왼쪽으로 확
당겨오는 쪽에 반응 프로파일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거를 왼쪽으로 확 이렇게 이 넓게 있는 거 이렇게 좁혀놓은 느낌이기 때문에 예, 반응 시작도 의미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큐어링인데 이게 이제 난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덱스를 조금 높여서 할 경우 이제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죠. 삼양화 촉매. 근데 이제 이렇게 예, 저원 큐어 삼양화 촉매, 사고 암모늄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촉매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 어느 지점에 작용 포인트를 갖느냐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애초에 검토해볼 의미도 없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 테다 위주로 해서 이 반응이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1, 2는 아예 의미가 없고 3 정도. 그 다음에 거기에 유기 금속까지 써야 된다 그러면 요것도 조금 의문이 들죠. 이것도 왜냐하면 여기도 삼량화 반응성이 꽤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한 뭐 0.5 정도 넣어보고 넣었다 뺐다 그냥 그거 정도 실험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아지는 듯 하다 그러면 넣고 안 나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 빼면 돼요. 근데 대체로 이제 이런 촉매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층간 접착을 해치는 특징이 있어요. 예, 큐어링 쪽에 해당하는 게 물론 제가 그 다룬 홀열 세트에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제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다 이런 성향을 갖는다. 이게 아니에요. 화학 반응은 선택성이 있고요. 셀렉티비티, 선택성이 있고 상대적 반응 속도가 있어요. 이게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다 먹히지 않아요. 촉매가 이걸 넣으면은 이거가 좋아진다. 이렇게 먹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뭐 SN1, SN2, 또 엘리미네이션 반응, 치환 반응 이런 거 다 공부를 해야 구조를 보고 특징을 보고 그 반응의 경로를 예측할 수 있어요. 정포제는 이게 셀하고 관계가 되는데 경질이 반응이 빠르면 셀 생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굳이 뉴클레이션 쪽 정포제를 쓸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연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실리콘계를 안 쓰고 비실리콘계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실리콘계가 스치기만 해도 굉장히 강한 느낌이기 때문에 경질은 실리콘계를 안 쓰는 게 좋아요. 최대한 써더라도 굉장히 소량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실리콘계가 이제 요 밑에 이제 예를 들어놨는데 실리콘계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정포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텅 비워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입으로 때우려고 그랬더니 좀 너무 공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하나 가져왔습니다. 정포제 일반식.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런 게 이제 그 비실리콘계 정포제인데요. 여기 보면 스무트 서페이스라고 돼 있죠. 제가 여기서 얘기했죠. 표면 평탄. 네, 얘기했죠.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제품 설명서 잘 보시면 나와 있어요. 제품 설명서를 이렇게 이제 하나씩 뜯어보고 물론 이제 영어로 돼 있으니까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나와 있죠. 이 실리콘 베이스드 설펙턴트에 대해서 코설펙턴트나 리플레이스먼트 대체하거나 공동 사용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고 이걸 조금 넣은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대체를 한다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쓰면 뭐든 원료를 저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Simple is the best예요. 그래서 하나로 할 쓰면 하나로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폴리올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고반응성 폴리올을 하나를 쓰고 폴리에스터 폴리올을 써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두 개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걸 이제 폴리올 합성하는 사람이 그거를 그냥 하나로 올려 때려 놓고 하나로 합성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뭐든 그 두 가지, 세 가지가 들어가서 서로 영향을 주고 뭔가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게 시너지 효과만 있을 것 같지만 마이너스 시너지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너지는 환상이다, 판타지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마이너스 시너지다. 시너지라는 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럴 일이 되게 드물기 때문에 그렇다. 기적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 그래서 두 개를 섞어 놓으면 좋은 거 이것만 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발현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자연에는. 그래서 섞어져 있는 게 좋지 않다. 실리콘도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하나를 써서 성능이 나오면 하나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건 경험상일 수도 있고요. 실리콘 회사에 두어 차례 질문을 했는데 비슷한 얘기를 해요. 네, 하나를 쓰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이제 발포제는 이제 친환경 비가연성 발포제인데,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오는데요. 물. 제가 이제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짧은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예, 이소시아네이트 NCO를 요구를 하죠. 네, 요구를 합니다. 달라고. 주세요. 근데, 예, 그 요구가 거칠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특히 빠른 반응성에서 NCO를 많이 요구하는 상황이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이거는 어, 없어요. 교재에도 없고 자료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어요. 이건 그냥 경험이에요. 제 경험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물은 사용하되 최소량, 그 다음에 나머지 물리적 발포제. 근데 원가가 올라가죠. 그 물에 대해서 사용하되 최소량 뭐예요? 원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점도, 수축 뭐 이런 거, 발포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원가적인 측면이 굳이 이제 걱정이 된다 그러면 발포제를 하나를 더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발포제는 꼭 하나를 써야 된다, 이건 규칙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특히 이쪽으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발포제에서 여러 물성 특징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HCFO나 HFO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가고 있죠. 이제 HCFC 이거는 못 쓰고요. 하이드로카본 못 쓰고. 근데 메틸 포맷은 조금 쓸 수는 있는데 이제 가연성, 여전히 가연성 문제가 있고, 여기 보면 플래시 포인트가 있죠. 플래시 포인트가 넌 이런 걸 써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LFL도 있어요. Lower Flammability Limit 해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있으면 난연성이 안 나옵니다. 예, 발포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런 그 발포제를, 친환경 발포제를 이제 써야 되는 상황이 돼 가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클로스드 셀 스프레이 폼은 이제 가격적으로 보면 이제 엄청 비싸지죠. 기존의 그 가격보다 30%에서 50% 정도 비싸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을 엄청 때려 넣어서 쓴다고 애를 써서 처방을 잡더라도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기기 장비나 발포 조건으로 세팅을 잘 하면 물을 많이 써도 되는 건데, 지금 그 현장에 시공되는 조건으로는 이 가격 문제를 해결을 못할 거예요. 가격 문제를. 제가 이제 원료의 가격 문제는 상당히 많이 시공 조건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거의 모든 그 발포 시스템에서 원재료 가격은 기계 발포기라든지 아니면 스프레이 기계의 조건에 의해서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원가를 좀 절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좀 뜯어보는 게 괜찮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발포제를 이제 어떤 걸 쓰겠다, 가격도 좀 괜찮고 성능도 괜찮은 게 있다라고 하면 쓰겠다라고 해서 이제 실험을 해볼 건데, 성능은 어떻게 보는 거냐? 블로잉 포인트로 보는 거예요. 블로잉 포인트로 봐서 블로잉 포인트를 특정 포인트에 맞추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발포제는 이제 친환경 비가연성으로 가되 하나만 가지고는 이제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험을 해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거를 실험을 해보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예측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AI한테 여러분 물어봐서 검증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까지 해서 이제 원료 처방이 구성이 됐을 때, 이제 요거 이제 어떤 식으로 보는 거냐, 이거는 이제 제가 굳이 안 해도 되죠. 이제 이렇게 시공하시는 기술자가 뿌려보고 이거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요거도 굳이 골라왔어요. 예, 골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제 어떤 느낌의 것을 골라왔는지. 이게 애기 뿌려졌을 때
예, 폼이 올라오는 게 보이는 이런 그 영상을 굳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폼이 올라올 때 어떤 느낌인지, 예, 나쁘지 않은 느낌. 특히 이제 여기 사이드 이런데, 요런데 부분 보면은 이제 옆으로 기어가는 게 없죠. 1층인데, 1층을 쏘고 있는데. 근데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요구 사항들이 있다. 이런 게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그걸 맞춰야 된다. 원료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지금 원료에 대한 얘기를 다 한 거고요. 이 종합 정리 이런 개념은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처방하고 그 스프레이 시공 방법은 매칭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제 이 원료에 대해서는 이 세팅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스탠다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그 폴리우레탄을 이제 발포를 하는 시공을 하는 분들이 특징이 뭐가 있냐면 그 표준화에 집착을 해요. 표준에.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조금 조절을 해보고 이 잘 나오는 그게 표준이에요. 왜냐하면 기계마다 다르고요. 현장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 스포츠 호스 한 세트가 있고 또 연결 또 한 세트가 있다. 이 상황이랑 그냥 한 세트만 있는 상황이랑은 달라요. 발파 환경이 다른데 그걸 똑같은 조건에서 쏘면은 예를 들어서 길어진 놈이 조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런 게. 아니 거꾸로 짧은 놈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고 기준에서 벗어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원료가 거기에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보다 거의 대부분의 이 회사가 이제 다른 회사 경쟁사랑 원료를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왜냐하면 조금 달라지면 시공하시는 전문가들이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액은 여기에다 맞춰야 돼 그러면은 거꾸로 액을 맞춰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발포제가 바뀌어가고 이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죠. 친환경 발포제가 이건지 저건지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제 액마다 이 토출하는 쏘는 조건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품질도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스프레이는 특히 발포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두서없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있는 대로 다 처방을 얘기를 하려고 시작은 했는데 좀 아닌 것 같아서 왜냐하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한적으로 얘기했어요. 딱 얘기를 하다가 끊고 얘기를 하다 끊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 원료 만드시는 전문가들이 잘 하시니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원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